오늘 경찰이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고 최진실 씨 딸 최준희 양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외할머니와의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파국보다는 탈출을 원하고 있다. 최준희 양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심정일지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최준희 양을 만났는데 뭐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쪽에 저는 뭐 면담을 한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게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면담을 하는데 학대 여부 아직 판가름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이게 그 뭐 아직 경찰이 외할머니 진술도 안 들어봤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그 애 말만 듣고 또 이게 학대다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그 학대 판단이 이제 우리 판례가 확고한데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판례가 체벌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거든요.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되는데 사회상규라는 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일단 이게 체벌이 교육 목적에 의해서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체벌이 너무 심해서 상해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방법이 상당하고 그다음에 체벌 외에는 다른 교육적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이런 게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의 판단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준희 양이 SNS를 통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할머니에게 내가 학대를 당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SNS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사진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남자친구가 생기자 할머니가 옷걸이로 때리고 손을 물어서 아직 흉터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할머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최진실 씨가 사망한 이후에 최진실 씨의 이제 딸인데 외할머니의 손에서 지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할머니가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친권자이고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외할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외할머니와 이 최준희 양 사이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고 불화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은 14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좀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체벌의 경우에 끝난 건지 아니면 체벌을 넘어서는 정말 심한 학대가 있었던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최준희 양이 SNS에 올린 내용만 그대로 믿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정도의 가혹행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데 경찰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수사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수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을 수사한다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게 정신적인 학대도 안 되고 육체적인 학대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그 폭력의 정도가 사회상규를 벗어났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이게 수사할 거고요. 조금 전에 이게 교수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면 현재 그 최준희 양은 친권자는 없어요. 법에는 친권자는 이게 부모만 되고요. 친권자가 없을 때는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외할머니는 후견인인데 후견인과 친권자는 약간 이게 권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친권자보다는 후견인이 권한이 좀 약합니다. 일단은 경찰의 면담 그리고 이제 수사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이것은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건데 최준희 양의 지금까지의 SNS 글이나 상황을 봤을 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올린 내용만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따라서 지금 저 고통이나 학대를 못 견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마저도 주위에서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진 게 그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이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그 오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던 일이었잖아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싸움을 말리긴 했는데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 모두 다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경찰이 그냥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가정 내의 문제이고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 사이의 어떤 불화의 문제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심한 정도의 학대, 가혹행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최준희 양이 사실 심리적 상태에서 지금 저
그 외할머니 밑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제3자로서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가혹행위 자체를 좀 수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신과 의사가 최준희 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또 전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문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준희 양의 자살 및 자해 시도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단순히 사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 보고요. 예.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 부모님, 그다음에 그 외삼촌까지 이게 다 자살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저는 이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까처럼 경찰보다는 저는 이게 전문가들 있잖아요. 심리 예.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뭔가 이게 치유하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영자 씨가 최진실 씨와 상당히 좀 가까운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준희 양 입원할 때 보호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이영자 씨나 최진실 씨와 가까웠던 분들이 좀 준희 양을 이렇게 법적으로 좀 공식적인 이렇게 위치에서 보살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죠. 이게 예. 민법 940조에 보면요. 예. 후견인의 변경 제도가 있어요. 후견인 변경 제도요. 예, 뭐냐면 이게 그 어떤 이게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뭔가 이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싶을 때는 법원에서 예.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신청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는 가정법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예. 최준희 양을 면담을 해서 네. 과연 이게 그 할머니하고 도저히 외할머니하고 살기 좀 어려우면 뭔가 이게 그 변경하는 지금 이게 피후견인의 제한이 없어요. 예. 이 말이 이게 누구나 옛날에는 삼촌 이내의 혈족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이영자 씨도 후견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그렇군요.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족이 아니어도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지금 이게 얘기군요. 아무 제한이 없어져 가지고 예. 누구나 될 수 있고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 의사입니다. 최준희 양이 누구하고 이게 살고 싶다 후견인을 예.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그걸 존중해서 여러 가지 심리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예. 최준희 양도 파국을 노리기보다는 탈출구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 탈출이 이제 예.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후견인의 변경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밑에서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상황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모와 외삼촌마저 전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말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자살을 시도한 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또 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준희 양의 저 조금 학대 행위라든지 가혹 행위가 있다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저것을 그냥 법적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격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예. 후견인을 변경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국을 서로 맡기보다는 한쪽을 탈출시켜 주는 것이 예. 문제 해결에 좀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외할머니도 상당히 큰 아픔을 겪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두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 떠나기 위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외할머니 입장도 지금 들어보는 게 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까 변호사님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일단은 지금 먼저 준희 양의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했지만 예.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사실관계인지를 확인하려면 지금 외할머니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예. 외할머니는 당연히 훈육적 차원에서 아니면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외할머니가 알고 있고 준희 양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양측 입장을 공정히 좀 들어볼 필요가 일단 일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준희 양이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제작 프로그램도 지금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반영했다고 하고 사실 이런 게 언론에 알려지기보다는 가족끼리 원만하게 좀 풀렸으면 더 좋았을 문제긴 하지만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부분이고요. 경찰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까요? 그래서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경찰은요. 예. 결국에 그 폭력의 정도 이게 과연 상당성을 넘었느냐. 예. 즉 일반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그 훈육적 차원의 체벌이 있잖아요. 예. 이걸 넘어섰느냐 안 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외할머니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방송 이야기 놓는데 저는 이게 방송이라는 게 또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잘못 놓으면 상당히 그 시청자들한테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방송도 저는 일단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뭔가 이게 중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파국보다 탈출을 원한다는 준희 양이 앞으로 좀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